이 영상은 칼 융의 7가지 치명적 함정과 참된 각성을 방해하는 함정들, 그리고 영적 탐구자들이 심리적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통합 로드맵을 밝힙니다. 융의 충격적인 발견은 이렇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느껴지는 수행일수록 가장 깊은 자기 기만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함정은 실제 변형 없이도 성장의 감정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이 7가지 함정을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고 가장 명백한 영적 회피에서부터 가장 미묘한 지적 회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윤기 제시한 검증된 통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가장 영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참된 영적 각성을 파괴하는 첫 번째 함정은 윤기 그림자에 대한 영적 회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물질을 다루지 않으려 영적 수행과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된 영적 각성을 파괴하는 첫 번째 함정은 윤기 그림자에 대한 영적 회피라고 부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물질을 다루지 않으려 영적 수행과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명상, 긍정적 사고, 혹은 사랑과 빛의 영성 같은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분노, 질투, 원망, 성적 욕망 또는 공격적 충동을 피할 완벽한 이유가 생깁니다. 결국 낮은 진동을 초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보다 빛과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윤근 임상 현장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명상교사 사라는 매일 수시간씩 자애로운 마음의 수련을 했지만 자기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폭발적인 분노를 보여주지 않으면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라는 절박한 목소리로 내게 다가와 물었다. 명상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도 어머니와의 간단한 전화 대화조차 버겁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녀는 5해 동안 자해 명상을 갈고 닦았고 매일 아침 2시간씩 했지만 가족과의 전화가 끝날 때마다 전화를 세게 끊어버렸고 이미 초월했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한 분노가 다시 심장을 두드렸다. 융에게 오는 환자들은 수년간의 영적 수행 끝에 자신들이 원초적 본성 너머로 진화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문제였고 감정 반응은 무의식적이었으며 행동 양식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문제는 영적 우회가 그림자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자를 무의식으로 만들 뿐이다. 그리고 윤근 우리가 무의식으로 만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타인에게 투사되거나 우리가 자신이 가진 물질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잠시 당신의 영적 공동체를 생각해보라. 거기서 정말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을 움찔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융의 불편한 진실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아직 통합되지 못한 그림자를 보여준다. 자아도취적으로 보이는 명상 선생님, 그것은 아직 통합되지 못한 인정 욕구다. 소문을 퍼뜨리는 영적 친구, 그것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당신의 판단이 떠오르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에서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한다. 참된 목표는 그림자 자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이 제거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이 함정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특히 교묘하고 교활하게 작동하는 이유다. 소셜미디어의 영성 문화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의 수행을 보상한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드는 콘텐츠를 선호하고 무의식적 패턴을 점검하도록 도전하는 콘텐츠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피를 강화하는 영적 에코 챔버에 갇히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높은 진동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윤근 그것이 그림자와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성을 통해 통합된 그림자 물질을 진정으로 변형하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으려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윤기 말한 거짓된 상승, 영적 과대 팽창이 결국 추락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아는 가장 판단적인 사람들 중 몇몇이 왜 이렇게 영적 수행에 깊이 관여하는지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영적 우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들의 비통합 그림자 물질은 덜 의식적이다거나 아직 자에 갇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으로 투사됩니다. 이 그림자 회피는 두 번째 함정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림자 물질을 성공적으로 다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윤기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종종 훨씬 더 위험한 패턴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잠깐 참된 영적 통찰을 얻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윤기자의 과팽창, 에고 인플레이션으로 불리는 메시아 콤플렉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영적 통찰이나 체험이 자아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원형적 에너지와 동일시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적 체험을 몇 가지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깊은 명상 상태, 환각적 통찰 또는 신비로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체험들은 실제로 있으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개인적 자아를 넘어서는 집단 무의식과의 만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아가 이 체험들의 근원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의 가장 심오한 영적 체험을 떠올려 보세요. 깊은 명상 한순간, 환각적 통찰 또는 신비로운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자신이 특별하고 선택받았으며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 미묘한 자부심이 스며드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것은 실제로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자아가 공로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융근 자신이 말한 원형적 물질, archetypal material과 진정한 접촉이 있었던 환자들을 다루던 연구에서 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영적 스승들이 자신의 홍보 자료를 믿는 듯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개인적인 통찰을 나누기보다 신성한 메시지를 전달하듯 말하기 시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러한 초월적 힘들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려 하기보다 자아는 팽창하기 시작하고 그것들과 동일시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이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영적 은사가 있다고 믿거나 당신이 인류를 구하거나 각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믿게 된다. 지금 당장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보이길 원하나요? 윤기 발견한 가장 위험한 사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스승이자 신의 전령이거나 심지어 영적 인물의 화신이라고 믿기 시작한 경우였다. 그들의 자아는 윤기 말한 현자형 노인 원형이나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으로 개인 자아가 팽창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초개인적 에너지들에 의해 지배당했다. 현대의 영적 문화에서 이것은 자칭 구루, 채널러, 그리고 각성 코치를 양산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은 자신이 보통의 인간 한계를 넘어섰다고 진정으로 믿는다. 그들은 실제로 영적인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팽창한 자아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윤기 원형 소유라고 부른 현상을 만들어낸다. 다음은 윤기 가장 불안해했던 임상적 통찰이다. 자아 팽창의 가장 위험한 사례는 종종 치료사, 영적 교사, 그리고 치유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던 사람들이 치유자나 현자 같은 원형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심리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윤근 자신의 영적 홍보 문구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혹은 자신이 영구적인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아 팽창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진정한 영적 발달은 신비 앞에서의 겸손이 커지는 것이지 자신만의 특별함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이 함정을 스스로 알아차리려면 영적 권위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살펴보라. 당신은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했다고 보이기를 원하나요? 당신이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즐기나요? 사람들이 당신의 영적 통찰이나 발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나요? 융기 처방한 해독법은 그가 대립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네, 당신은 진정한 영적 통찰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무의식적 패턴과 정서적 반응성,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를 가진 보통의 인간이기도 합니다. 자아 팽창은 우리가 영적 체험에 완전히 동일시하고 지속적인 인간성을 잃어버릴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아 팽창을 피하고 당신의 영적 통찰에 대해 겸손을 유지하더라도 윤근 다음에 일어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아를 보호하는 그 겸손이 그가 말한 동기부재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윤기 식별한 세 번째 함정은 그가 동기부재 위기라고 부른 것이며 그는 기술 용어로 플립 현상을 사용했습니다. 빛 쪽으로 크게 흔들려 온 당신의 영적 열정을 시계추에 비유해 보세요. 윤근 이 시계추가 결국 공허를 향해 흔들려야 균형 잡힌 중심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영적 수행이 갑자기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당신을 고무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공허하고 텅 비어 보이나요?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영적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상당한 내적 수련을 했고 의미 있는 통찰을 얻었으며 심지어 자아 초월의 어느 정도까지 이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예고 없이 완전한 영적 공허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고무하던 것은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수행은 기계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믿음은 텅 비어 보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어떤 영적 체험이 실제였는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보세요. 이 단계에 있다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숨을 고르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진정한 재탄생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윤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영적 수행이 갑자기 공허한 의례가 된 듯 느껴진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당신을 고무하던 책들이 이제는 텅 빈 말처럼 느껴지나요? 이것은 영적 우울이 아니라 거룩한 죽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우울로 해석합니다. 발달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죠. 그들은 이전의 열정을 되살리려 하고 예전에 효과가 있던 수행으로 돌아가려 하며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영적 고향감을 찾으려 합니다. 융은 이 접근법이 정확히 반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기부여의 공허 위기는 영적 발달의 오작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계입니다.
윤근 이것을 낡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더 통합된 의식 상태로의 진정한 재탄생이 일어나려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앞두고 일어나는 심리적 죽음입니다. 융의 개별화 과정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아는 특정한 영적 정체성, 수행,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각성은 자아가 죽고 윤기 말한 자기, 셀프에 의해 다시 태어나 자아 식별을 초월하는 더 깊은 정신의 조직 원리에 봉사하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공허 위기는 이 죽음을 자아가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던 모든 영적 구조는 더 진정한 신성에 대한 관계가 나타나기 전에 해체되어야 합니다. 윤근 이 죽음을 피하려고 이전의 영적 정체성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영적 청소년기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윤기 가장 흥미롭게 본 점은 공허를 채우려 하지 않고 그 공허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익숙한 영적 안식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더라도 심리적 죽음의 과정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임상 업무에서 이 단계에서 영적 길을 완전히 버리는 이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공허를 영성이 무의미하다는 증거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허를 피하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적 체험, 스승, 수행을 찾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융은 이 공허가 진정한 변형의 씨앗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진정한 재탄생이 가능해지는 공간입니다. 구자 기반의 영적 정체성은 초월과의 참된 관계가 드러나기 전에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공허가 우울이 아니라 변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느끼는 영적 건조함이 사실은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가 마침내 진정한 각성을 방해하지 않는 그 공간 말이죠. 윤기 강조한 핵심은 이 공허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스승으로 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공허는 자아가 영성을 피하려고 사용하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준다. 이 신성한 공허를 헤쳐나가면서 윤근 흥미로운 패턴을 관찰했다. 우리가 그 공허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은 종종 공허를 채울 외부 원천을 찾는다. 이 절박한 완성을 향한 탐구는 우리를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 중 하나에 취약하게 만든다. 우리의 내면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 이제 이게 정말 위험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투사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함정은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 에너지를 외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특히 로맨틱하고 영적 관계에서 말이다. 융은 이 내적 에너지를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불렀고 이들의 투사는 영적 발달이 방해받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이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모든 남자는 내면의 여성성이 있다.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느끼고 양육하며 직관적으로 아는 자아의 일부이다. 모든 여자는 내면의 남성이 있다. 행동을 취하고 분석하며 경계를 확립하는 그 부분이다. 이 내적 에너지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타인 속에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들과 사랑에 빠진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 마치 자신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처럼 느끼는데 그가 아직 당신이 개발하지 못한 자신 안의 부분을 살아주기 때문이다. 현대의 영적 문화에서 이것은 쌍화염 현상, 신성한 반려찾기 또는 깨어남을 완성하기 위해 당신의 영적 보완자를 찾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데이트 앱은 의식 있는 파트너나 각성한 소울메이트를 찾는 영적 추구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미통합된 내적 에너지를 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최근에 강렬한 로맨틱한 매력을 떠올려 보라. 당신을 완성시켜 준 것처럼 느꼈던, 당신의 다른 반쪽 같았던 그 사람, 그들에게 당신을 가장 강하게 끌리게 한 3가지 자질을 적어보라. 이것들은 아마도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내적 에너지가 부름을 받는 신호일 것이다. 융이 임상에서 관찰한 바 따르면 당신이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 사실상 그들을 당신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의 책임자로 삼는 셈이다. 당신은 이 외부 인물과의 결합이 당신의 영적 발달을 완성하거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제는 외부의 어떤 사람도 당신이 투사한 내면의 에너지를 왜곡 없이 들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실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상화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투사에 부합하지 못할 때 관계는 독성이 되거나 파멸적인 실망으로 끝난다. 융은 이 패턴이 특히 영적 추구자들 사이에서 흔하다고 보았는데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종종 영적이거나 신비로운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내적 여성성은 신성한 여신, 현명한 영적 스승 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로 투사될 수 있다. 당신의 내적 남성성은 각성한 스승, 영적 전사 또는 신성한 아버지 같은 인물로 투사될 수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내담자들과 함께 일해왔는데 이들은 자신의 내면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영적 파트너를 찾느라 애를 썼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누군가가 그들의 내적 통합 작업을 대신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윤기 제시한 진정한 길은 그가 말한 거룩한 결합으로 개인의 정신 속에서 자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내적 연합은 당신의 발달을 완성하는 진정한 영적 파트너십이며 외부의 낭만적이거나 영적 관계가 아니다. 당신의 에나마 혹은 아니무스 투사를 알아채려면 당신의 매력의 질과 관계를 살펴보라.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적이거나 심리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는가? 영적 스승이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는가? 특정 유형의 사람이 당신의 삶에 없으면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이 내면의 에너지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통합 과제이다. 이는 융이 말한 활동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꿈작업, 그리고 타인에게서 자석처럼 끌리는 자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질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당신은 그것들을 자신의 심리 속에서 키우고 통합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나 영적 스승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다. 무의식적 투사 대신 내적 온전함의 자리에서 그들과 교류하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심리적 완성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삼지 않고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런 투사들은 윤기불은 원형적 팽창 아르체타이플 인플레이션과 결합될 때 훨씬 더 위험해진다. 이미 내면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을 때 당신은 심리적으로 취약해진다. 그리고 이 취약함은 충분한 준비 없이 초개인적 힘들을 마주하는 데 있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낸다. 5번째 함정은 융이 지적한 집단 무의식과의 압도적인 만남이다. 이 만남은 이러한 원형적 힘들을 담아낼 충분한 자아 발달이 없을 때 벌어진다. 융은 개인 무의식 아래에 더 깊은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음을 빙산에 비유해보자. 일상적인 생각은 보이는 꼭대기 부분이다. 당신의 개인 무의식, 잊혀진 기억과 억눌린 감정은 물 아래 숨겨진 거대한 덩어리다.
그러나 윤근 더 깊은 것을 발견했다.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 밑바닥으로 그가 원형 아치타입스라고 부르는 보편적 패턴과 에너지들이 담겨 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그림자, 현자,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 진정한 영적 발달은 종종 이러한 원형적 힘들과의 만남을 포함한다. 실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열일간의 침묵 수련을 마친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멋지죠? 다만 그 여파로 몇 주 동안 그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몸과의 연결이 끊긴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이 영적 메신저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자아는 그녀가 마주한 거대한 경이로움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변화를 가져오려 했지만 그렇게 강렬한 것을 다룰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트라우마로 변해버렸습니다. 윤기본 위험은 자아가 충분히 발달하고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하면 원형적 물질과의 직접 접촉이 압도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아는 원형적 에너지에 의해 단순히 통합되기에는 너무 강력해질 수 있다. 이걸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명상 수련원에 있으면서 깊은 비전을 경험하고 우주와 연결된 느낌을 받지만 흐르는 힘을 자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의 영성 문화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고용량의 사이키델릭 체험, 극단적 명상 수련, 심령 능력을 여는 에너지 작업, 혹은 강력한 리비도 에너지를 다루는 탄틱 수련 등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초계인적 차원을 접하지만 이를 통합할 심리적 수용력이 부족합니다. 융의 임상 작업은 진정한 신비적이거나 비전적 체험을 했지만 그것을 처리할 자아의 힘이 부족해 트라우마로 변한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만남이 변혁적이기보다는 압도적으로 다가와 윤기 말한 원형적 물질에 의한 팽창 혹은 심리적 붕괴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상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 체험들이 종종 깊은 의미와 영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통찰이나 치유의 경험 또는 의식의 확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심리적 준비와 통합이 없으면 자아가 원형적 물질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전적으로 그것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윤근 영적 발전이 강하고 유연한 자아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초개인적 힘을 만날 수 있으면서도 일상적 인간 현실의 뿌리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아는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의 심연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가 약하거나 불안정하면 초개인적 영역으로의 진입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영적 몰입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수행과 체험에 이끌리나요? 최고조의 영적 상태에 비해 평범한 의식이 지루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나요? 일상생활과 관계에서 영적 체험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윤기 제시한 해독책은 그가 개별화를 통한 준비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려 시도하기 전에 강하고 견고한 개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 심리적 자료를 다루고 정서 조절 기술을 기르며 지지하는 관계와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융은 원형적 자료를 접할 때 적절한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통 문화에서 샤먼, 의술가 또는 영적 어른들이 이 역할을 제공했다. 우리 문화에서 이는 경험 많은 치료사, 영적 지도자 또는 영적 발달의 심리적 차원을 이해하는 스승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원형적 압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윤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방어적 전략을 개발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영적 발전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갑옷의 정교한 형태, 영적 페르소나일 뿐이다. 여섯 번째 함정은 윤기불은 영적 페르소나의 발달이다. 실제로는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장을 방해하는 거짓된 영적 정체성이다. 윤근 페르소나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가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로 정의했다. 건강한 페르소나는 유연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본질적 본성에 충실한 채로도 다양한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한다. 하지만 윤근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한 경직된 페르소나를 발달시켜 그것이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영적 페르소나는 영적 발달인 척하기 때문에 더 교활하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역할, 의식적인 사람, 각성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 평화로운 영혼와 너무도 완전히 동일시하기 시작하여 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 당신 자신의 부분들과의 접촉을 잃게 된다. 다음은 두려운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그것을 살기보다 영성을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진정한 영적 경험이나 통찰을 경험한다. 당신은 예전보다 더 의식적이고 더 사랑스럽고 더 자각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 점차 이 영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진정한 발달보다 더 중요해진다. 윤기 지적한 문제는 영적 페르소나가 종종 당신의 영적 자아상에 맞지 않는 심리적 내용을 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당신이 분노를 넘어서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규정한다면 분노를 통합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게 된다. 당신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판단이나 경계의 능력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윤근 이 패턴이 무의식적으로 영적 행동의 기준이 정해지는 영적 공동체에서 특히 흔하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살기보다 영성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윤기 말한 페르소나 식별된 상태가 되어 영적 정체성에 지나치게 매달려 진정한 감정이나 진짜 반응에 접근하지 못한다. 윤기 만난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그들의 영적 페르소나가 너무 경직되어 더 이상 심리적 발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적 인물의 역할을 계속 연기하는 데에 갇혀 있었고 실제 내면의 삶은 이 수행과 점점 더 단절되어 갔다. 영적 페르소나 함정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당신의 영적 정체성과 실제로 살아가는 경험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는 것이다. 당신은 생각이나 감정, 반응이 당신의 영적 자아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억누르고 있나요? 타인 앞에서 특정한 영적 모습으로 보이려는 압박감을 느끼나요? 자신 안의 어떤 부분을 비영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숨기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윤계 통찰은 역설적이었다. 때로는 당신의 영적 정체성이 당신의 영적 발달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페르소나는 거룩함에 대한 진정한 관계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 당신을 영성의 이미지 속에 갇히게 하여 실제 영적 현실을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 해결책은 윤기 말한 페르소나 유연성에 있다. 고정된 정체성으로서가 아니라 유용한 도구로서 영적 정체성을 가볍게 다루는 능력이다. 이는 진정한 반응이 필요할 때 비영적으로 보이려는 의지를 가지며 영적 외양을 유지하는 것보다 심리적 정직을 우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당신이 영적 페르소나 함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허위 정체성을 해체하기 시작하더라도 윤근 하나의 마지막, 거의 보이지 않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함정은 특히 교활하여 가장 심리적으로 정교한 탐구자들조차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윤기 지적한 마지막 함정은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미묘하고 위험한 것일 수 있으며 아마 지금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윤기 발견한 모든 것 중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이것이며 나는 이것을 내 실천에서 끊임없이 본다. 누군가가 방금 제가 설명한 이 6가지 함정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융의 말을 유창하게 인용하며 그림자 작업과 자아 확장에 대해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자신의 감정 패턴은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 7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은 윤기 확인한 것으로 영적 개념과 지식을 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감정적 심리적 회피의 정교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 함정은 특히 비원론에 대해 유창하게 말하고 다양한 명상 기법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영적 텍스트를 탁월한 통찰로 분석할 수 있는 교육받은 영적 추구자들 사이에서 흔하다. 그들은 방대한 영적 지식을 축적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영적 발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그럼에도 윤근 그들의 실제 심리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관찰했다. 윤기 발견한 것은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로 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일체감을 느끼는 감정적 체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융의 그림자 통합에 관한 인용구를 외워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그림자 내용을 직면해 보지는 못한다. 저는 심리학 박사인 제임스와 함께 일했는데 그는 대부분의 분석가들보다 융의 말을 더 잘 인용할 수 있었다. 그는 지적으로 자신의 일중독이 열등감에 대한 그림자 보상임을 이해했다. 우리 세션에서 그의 패턴을 브릴리언트하게 분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 70시간 근무를 했고 여전히 까다로운 상사에게 거절하지 못했고 매주 일요일 밤마다 그 익숙한 불안을 느꼈다. 그의 지적 이해는 실제로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는 정교한 방식이 되어버렸다. 지식만으로는 감정적 통합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영적 오락일 뿐이다. 윤근 이를 지적 영적 우회라고 불렀다. 정교한 영적 이해를 사용해 실제 정서적 통합의 감정적 작업을 피하는 행위, 그 사람은 그가 말한 영적 지성인이 된다. 영성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실제로 변화되지는 않은 사람이다. 제 임상 진료에서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 방어적이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같은 정서적 패턴에 갇혀 있는 채로도 영적 심리학에 대해 훌륭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다. 윤근 지적 이해가 실제 직접 체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특히 답답하다고 느꼈다. 당신이 어떤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킬 실제 살아있는 체험에 마음을 열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적다. 윤기 강조한 요구는 그가 정서적 통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영적 개념이 머리에서 마음과 몸으로 옮겨져 지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말한 능동적 참여로 자료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수동적 소비가 아닌 것이다. 이 함정을 인식하려면 당신의 영적 지식과 실제 체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라.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영적 개념을 쉽게 논의할 수는 있지만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나요? 타인의 심리적 패턴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나요? 융의 처방은 그가 지식을 육화하는 것이라고 부른 것을 포함한다.
영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것들을 감정적 참여, 관계적 실천, 그리고 그가 체현의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살아내는 것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지적 이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해를 직접 체험을 통해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융은 진정한 영적 지식에는 항상 감정적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단지 생각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느낌과 반응을 바꾼다. 가장 심오한 영적 통찰은 읽거나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통찰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심리적 정서적 과정을 살아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융은 발견했다. 이제 7가지 함정을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각각은 융의 엄밀한 심리적 연속성에서 앞선 함정에서 차례로 생겨난 것이므로 당신은 압도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어떻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함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은 윤기 자신의 임상 작업을 통해 수십 년에 걸쳐 답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질문이다. 지금 바로 잠시 시간을 내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7가지 함정 중 어느 것이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나요? 그 인식, 즉 솔직한 고백은 이미 융의 통합 과정의 시작이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그가 부르는 개별화 과정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이 7가지 함정을 피하면서도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는 진정한 심리적 영적 발달을 위한 실용적 로드맵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중요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7가지 함정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영적 여정에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나요?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융은 먼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만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7가지 모두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렸을 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그 불편함은 당신의 심리가 다음 성장의 길목을 가리키는 신호입니다. 융의 접근 방식의 첫 원칙은 그가 의식적 고통이라고 부른 것에 해당합니다. 심리적 불편을 피하기 위해 영적 수행을 이용하기보다는 불안, 분노, 슬픔 또는 혼란이 생겨나더라도 그것과 함께 현재에 머무르는 것의 중요성을 융은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그것에 의식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어나며 그것을 초월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윤기 투사 회수를 통한 그림자 통합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게 되기보다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고 있는 물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게서 판단하는 행동과 태도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혹독한 정직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융이 부르는 페르소나 유연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정체성에도 경직되게 동일시하지 말고 모든 정체성을 가볍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진정한 반응이 영적 인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 필터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애니마와 애니무스와의 활동적 상상력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외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대신 꿈작업, 창의적 표현, 그리고 융기, 내적 대화라고 부른 것과 함께 이 내적 인물들과 의식적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극적 체험을 추구하기보다 점진적 개별화를 강조합니다. 강렬한 수행으로 자아를 초월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아를 강화하고 통합하여 진정한 영적 발전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삼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윤기 고안한 적절한 지지와 함께하는 원형적 작업입니다. 초월적 힘을 혼자 마주하기보다 심리적 영적 차원을 모두 이해하는 자격 있는 가이드와 함께 이러한 만남에 참여합니다.
윤기 강조한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가 말한 초월보다 통합이었다. 인간성을 넘어서려 하기보다는 당신은 마음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밝은 면과 그림자, 영적이고 세속적인 것, 초월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것이 하나의 진정한 전체로 합쳐진다. 융의 실용적 통합 방법은 그가 말한 4가지 기능,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을 포함한다. 진정한 발전은 4가지 기능을 모두 기르는 것이지, 당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거나 영적으로 느껴지는 기능들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형의 경우 의사결정을 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감정 기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형의 경우 분석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고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감각형의 경우 패턴과 가능성을 지각하는 직관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직관형의 경우 통찰을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현실의 뿌리를 두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융은 또한 그가 말한 테메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면 작업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치료적 지원을 찾고 지지하는 영적 공동체를 발전시키며 심리적 현실로부터 도피하기보다 지속적인 심리적 자각을 촉진하는 일상을 형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윤기 개발한 통합 로드맵은 선형 경로가 아니라 그가 말한 나선형 과정이다. 당신은 이 함정들을 깊이의 다른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마주칠 수 있다. 목표는 그들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인식하고 그들이 일어날 때 더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융은 7가지 함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헤쳐나간 사람들이 특정한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영적 확신보다 심리적 호기심을 유지했고 외형상의 영적 모습보다 내면의 정직을 우선했으며 혼자서 일을 하려 하기보다 자격 있는 안내자와 함께 일했으며 발전을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진정한 영적 발전은 항상 심리적 통합과 영적 초월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다. 영적 수행으로 심리적 작업을 건너뛰을 수 없고 심리적 작업을 영적 차원 없이 완수할 수도 없다. 이 둘은 융기,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함께 일어나야 한다. 윤기 진정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라고 부른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인간성과 영성을 동시에 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심리적 현실에 뿌리 내리면서도 초개인적 차원의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들. 떠나기 전에 융의 진정한 영적 각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통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90%를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점. 당신은 이제 100%의 영적 탐구자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융의 진정한 각성을 방해하는 7가지 치명적 함정에 대한 완전한 지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의 통합 로드맵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지식이 아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을 영적 회피에서 구분해주는 심리학적으로 정교한 접근이다. 윤근 평생을 심리학과 영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바쳤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일했다. 그가 반복해서 발견한 것은 진정한 영적 발달은 심리적 통합과 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리학을 초월한 이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성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개인을 넘어서는 차원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온전히 포용하는 법을 배웠다. 융의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각성에는 그가 말한 대립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빛과 그림자, 영적과 심리적, 초월적과 개인적, 그리고 개인과 보편을 의식적으로 관계 속에서 함께 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당신의 분노가 사랑만큼 거룩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의식적으로 통합될 때, 당신의 한계도 솔직하게 인정될 때 확장의 영적 의미만큼이나 깊다. 당신의 일상적인 인간관계도 진정으로 참여할 때 최고조의 영적 체험만큼이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칼 융은 7가지 함정을 피한 사람들은 그가 심리적 정교함, psychological sophistication 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영적 발전에 접근한 사람들임을 발견했다. 진정한 영성은 항상 심리적 자각을 포함하고 진정한 심리학은 항상 영적 차원을 포함한다. 앞으로의 길은 심리적 발전과 영적 발전 모두에 대해 자격 있는 지원을 찾는 것을 포함한다. 칼 융의 시대에는 영혼의 차원을 이해하는 분석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했다. 오늘날에는 융학파 분석가, 심층 심리학자, 영적 지도자 또는 심리적 영적 접근을 통합하는 교사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칼 융은 이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함정을 만들어내는 무의식적 패턴은 정의상 우리에게 무의식적이다. 우리는 자격 있는 관계가 제공하는 거울이 필요해. 우리의 맹점을 보고 우리의 투영을 통합한다. 당신의 진정한 영적 각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매 순간에 가져오는 의식의 질이며 그것은 당신의 실패만큼 성공을, 당신의 혼란만큼 명료함을, 당신의 인간성만큼 신성함을 포함한다. 윤기, 당신에게 물어보길 바라는 질문은 어떻게 더 영적으로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진정성 있게 될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그가 발견한 바와 같이 자연스럽게 심리적 깊이와 영적 경지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칼 융의 7가지 함정 중 어느 것이 당신의 영적 여정에 가장 깊이 공명했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통찰은 다른 사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자신의 길에서 보았다면 이것이 당신이 본 또 하나의 영상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구독하고 알림 벨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는 융의 완전한 그림자 작업 프로토콜을 공개할 예정이며 그가 가장 진보된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정확한 통합 방법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이 함정들을 다시 만날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을 당신의 각성을 방해하기 전에 인식할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통찰이 아직 선명할 때 첫 통합 단계를 제시합니다. 가장 익숙하게 느껴진 함정을 선택한 뒤 그것을 경험했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2분간 적어보세요. 이러한 의식적인 인식의 간단한 행위가 이미 융의 통합 과정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명확히 보고 그것에 진실하게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 안에 이러한 패턴들을 솔직하게 검토할 용기가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융은 이 용기를 개별화의 전제라고 불렀습니다. 편안한 영적 환상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명확히 보는 의지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완벽해지거나 인간성을 초월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일관되고 통합되어 있으며 당신의 빛과 그림자 모두에 대해 담대하게 정직해지길 요구합니다. 이것은 윤기 개별화라고 부른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에 충실하게 되며 통합되고 온전해지는 길입니다.